우리 은하의 중심엔 아주 거대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스타가 존재합니다. 그 질량만 우리 태양 질량이 460만 배에 달하죠. 굉장히 거대하지만 사실 우리 은하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비중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약 3조 배에 달합니다. 따라서 우리 은하 전체와 그 중심의 블랙홀의 질량 비율은 대략 1000대 1 정도라 볼 수 있죠. 재밌게도 우주의 거의 모든 은하들은 자신의 전체 질량 대비 약 1000분의 1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블랙홀들을 품고 있죠. 거의 모든 은하가 이런 동일한 질량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건 이 중심의 작은 블랙홀들이 은하 전체의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는 은하 진화의 씨앗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은하 전체 질량에 따라 비례해서 그 은하가 품고 있는 중심의 블랙홀의 질량도 달라집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은하보다 10배 더 가벼운 은하는 우리 은하에 비해서 10배 더 작은 블랙홀을, 100배 더 가벼운 은하는 100배 더 작은 블랙홀을 품고 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우리 은하 주변에서 이 간단한 규칙을 완전히 벗어나는 충격적인 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은하 곁을 돌고 있는 작은 외소은하 레오1이죠. 외소은하 레오1 자체는 전체 질량이 우리 은하에 비해서 약 1만 배 가까이 가벼운 태양 질량의 2천만 배 정도 수준의 아주 왜소한 은하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1000대 1의 비율에 따라서 레오1 중심엔 기껏해야 우리 은하 블랙홀에 비해서 10,000배 더 가벼운 태양 질량의 한 2만 배 정도 수준의 작은 블랙홀이 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이런 작은 블랙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은하가 품고 있는 블랙홀의 버금가는 무려 태양 질량의 300만 배에 달하는 아주 육중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겨우 태양 질량의 2천만 배 정도에 불과한 왜소한 은하가 그 중심의 태양 질량의 300만 배 달하는 거대한 블랙홀을 품고 있다니, 사실상 이 왜소은하는 자신의 전체 질량 대비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의 블랙홀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자신의 왜소한 규모에 걸맞지 않게 너무 과한 블랙홀을 품고 있습니다. 대체 이 놀라운 은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너무나 거대한 블랙홀을 품고 있는 왜소은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소은하 레오1은 밤하늘의 사자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별 레귤러스 바로 옆에서 겨우 볼 수 있는 희미한 왜소은하입니다. 이곳은 사실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전체 질량 대비 암흑물질의 양이 아주 적은 흥미로운 은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천문학자들은 미국 맥도날드 천문대에 위치한 2.7m 망원경을 활용해서 이 작은 은하 안에 암흑물질이 얼마나 많이, 또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관측하는 새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집중하지 못했던 이 왜소은하의 가장 중심부를 관측했죠. 은하의 중심부로 갈수록 별들이 더 빽빽하게 높은 밀도로 바글바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글바글한 영역에선 개개의 별들을 하나하나 따로 구분해서 각 별들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주 까다롭죠.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선 개개의 별을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은하 중심에선 약간 벗어난 외곽의 별들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관측적인 바이어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하 외곽으로 갈수록 별들은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선 이 은하에서 더 느리게 움직이는 별들 위주로만 관측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은하 전체가 행사하는 중력의 세기를 더 약하게 오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연구에선 별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왜소은하의 중심부 속도 분포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앞선 연구에선 더 약하다고 오해했던 이 왜소은하 중심의 강한 중력의 진가를 더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관측 결과를 다양한 질량의 블랙홀과 여러 암흑물질의 분포를 가정한 모델과 비교하면서 실제 관측된 별들의 움직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았습니다. 기존엔 그저 이 작은 왜소은하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단순히 암흑물질만 넓은 반경 범위에 걸쳐 적당히 퍼져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중심에 블랙홀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선 그 어떤 모델을 적용해도 실제 관측된 별들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왜소은하 정중앙 한가운데 좁은 범위 안에 막대한 질량이 한데 밀집되어 있다고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가 있었죠. 거의 태양 질량의 300만 배에 달하는 아주 육중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숨어있다고 가정했을 때에만 실제 관측된 별들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질량이면 우리 은하가 품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무려 75%나 되는, 사실상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어떻게 우리 은하에 비해서 10,000배나 더 가벼운 이런 작은 왜소은하가 그에 걸맞지 않게 육중한 블랙홀을 보란듯이 품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선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쩌면 레오 1은 처음부터 왜소한 작은 은하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원래는 우리 은하처럼 아주 거대한 평범한 은하였지만 지속적인 중력 힘겨루기에 밀리면서 결국 갖고 있던 별과 가스 물질을 우주 공간에 흘려버린 슬픈 과거가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은하 안에서 볼 수 있는 구상성단들 중에도 처음부터 구상성단이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의 외소은하였던 천체가 서서히 부서지고 물질을 잃어버리면서 지금은 구상성단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또는 반대로 작은 블랙홀들이 한데 모이면서 이제 막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완성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꼬마 은하가 중심의 블랙홀을 키우면서 훨씬 큰 보통의 은하로 성장해 나가는 그 중간 과정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레오 1은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은하 중심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성장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생생한 사건 현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또 다른 다양한 망원경으로 이 수상한 레오 1을 향해 조준하며 그 모습을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인류는 당연히 우리 은하 바깥에 숨어있는 가장 가까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약 250만 광년 거리에 떨어진 또 다른 거대한 은하 안드로메다가 품고 있는 그 중심의 블랙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따르면 안드로메다 중심의 블랙홀보다 더 가까이에 숨어있던 뜻밖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던 것이죠. 안드로메다보다 약 3배 더 가까운 85만 광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외소은하 레오 1 중심엔 그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거대한 또 다른 블랙홀이 숨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은하 헤일로를 떠돌고 있는 60여 개 가까운 또 다른 외소은하 중심에도 이런 육중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중심뿐 아니라 그 주변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는 수십 개의 또 다른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건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추가 관측을 통해서 또 얼마나 더 많은 몰래 숨어있던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발견될지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